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꼭 날강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490조입니다. 를 거론하면서 그것은 선불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upfront라고 그랬어요.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해당 투자금이 한국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오늘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미국은 이토록 잘해본 적이 없다.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 달러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돈이다.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그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서 완성된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현금 투자를 해야 된다, 지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시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집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태에서 아직도 이 합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금을 지분 투자보다는 보증 형태로 하려고 하지만은 미국 측은 일본과의 합의 모델처럼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나는 탄핵당할 수도 있다.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외환 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미 간에 통화 스와핑을 하자. 스와핑은 서로가 서로의 외환 문제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와핑을 하자고 했는데 미국은 또 여기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 그래야 관세를 낮춰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에 따져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엔화는 기축통화라서 부도 염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부도 염려가 있고 1997년의 외환 위기라는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금을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면 이건 약탈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반미 시위가 아니라 반 트럼프 시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국가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트럼프와 맞서고 있는 그 유일한 나라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인데 브라질에 대해서 트럼프는 왜 50% 관세를 매겼느냐 하면은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그 앞에 전직 대통령이 2023년에 선거에서 찍어도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룰라 대통령의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복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조폭도 하지 않을 완전히 사과물 가지고 브라질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대해서 이런 보복을 하는 자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대하는데 아니 한국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미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던 트루만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트루만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트럼프에게도 불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가 이게 한국을 위해서만 있는 겁니까? 평택 미군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고 우리가 100억 달러를 들여서 지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유효한 군사시설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어떻게 한국만 지켜주는 겁니까? 미국은 지켜주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코앞에 있는 미국 주한미군기지의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알래스카에서 잡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피해도 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점검을 하고 반미 시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 트럼프 시위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망가진 것은 미국 공화당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공화당원의 60%가 그 황당한 거짓말을 믿으면서 트럼프가 억울하게 졌다고 하면서부터 공화당도 망가지고 미국 정치 전체가, 그리고 이자가 대통령 되고 나서 관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전체를 지금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야 불문하고 좌우 불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럴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죠. 배수진을 칠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배수진을 쳐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신립이 당금대라는 데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충주. 그런데 전멸해 버렸습니다. 왜냐? 배수진을 치면은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면도 있지만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상당수는 강물로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신립도 죽고 말았습니다. 배수진을 치려면은 아군이 단결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수진을 치고 트럼프와 맞서려면은 북론이 단결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당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부성찬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체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각자가 가진 이 자존심 문제를 한번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